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코널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기본 G7 회원국 외에 우리나라와 호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초청국으로 참여하게 되어 국내에서도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일본의 관심이 남다른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스가 총리가 다자 외교에 대비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스운 꼴을 자처한 것 또한 자기 자신이라 굉장히 나쁘끄러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은 당당히 이번 참여를 통해 외교 지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9일 아사히신문은 다음 달 23일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가 유력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정부와 대회 관계자 내부에서 최근 올림픽 관중 입장 허용 방안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신문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던 4월에서 5월만 해도 무관중 올림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긴급사태 선언 및 백신 접종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좀처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 때문에 최근까지도 각국이 우려를 표했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보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 이후 처음으로 100만 회를 넘었다는 내용이 좀 비현실적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스가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스스로 목표로 삼았던 하루 100만회 접종을 달성했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개막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7월 말까지 65세 이상 노인 3,600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 속도를 하루 100만 명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를 달성했다며 성과를 자랑한 것이죠. 자신감을 얻은 스가 총리는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신이 난 듯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일본 국민의 높은 예방의식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올림픽 개최까지 꽤나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하루 100만회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속도로 경쟁하지 않는다. 와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곧이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가 총리의 발표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발언이 무리하게 올림픽을 정상 개최하려는 욕심과 코로나 사태 이후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에 일본은 현재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일본 총리관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 기준 의료 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1차 접종자 누계는 1937만 건으로 지난 7일 대비 약 102만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는 이를 근거로 8일 100만 명을 넘게 접종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지지통신은 며칠간의 접종 기록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엄밀히 말해 하루 100만 회를 접종한 것은 아니라며 스가 총리의 섣부른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화제가 되자 국내에서는 며칠치 팩스를 한 번에 보냈나 보다. 아이스박스에 백신 담아서 걸어서 이동하는데 하루에 100명 맞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러던지 말던지 관심 없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접종 기록을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공표일 이전의 접종 횟수도 포함된다고 이를 인정했습니다. 총리관저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8일에 접종한 사람을 계산해본 결과 8일 접종은 64만 명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지통신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하루 단위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지통신은 하루 접종 횟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스가 총리가 하루 100만회 접종을 달성했다고 발언한 것은 기세 좋게 덤비다 실수로 넘어진 꼴이라며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도 스가 총리의 섣부른 발언을 옹호해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 성명에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 내용을 명기하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린 백신 접종 속도도 모자라 백신 접종의 집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선뜻 개최 지지 내용을 명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은 9일 회의에 참석하는 스가 총리는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국내의 취소 여론이 강해지고 있지만 대회 강행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며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 성명에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처럼 스가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설명하고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올림픽 개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G7 정상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올 2월에 G7 온라인 정상회의와 4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각 발표된 성명에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지지 내용을 담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올림픽을 열고자 하는 일본 측의 입장만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개최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이를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지지를 얻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에 일본 언론들도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히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회 개최가 아닌 스가 총리의 대회 개최 노력을 지지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이 올림픽 개최 자체를 지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문구를 포함할지 한층 이목이 쏠리고 있었는데요. 찬물을 끼얹어도 제대로 끼얹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무상 등 외교 분야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한 스가 총리가 처음 나서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가국이 많아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순서대로 읽는 경우가 많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다르게 G7 정상회의는 서방권 정상들이 무릎을 맞대고 정치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 내각에서 7년 8개월간 정부 대변인은 관방장관을 맡았던 스가 총리는 취임 후에 기자회견이나 국회 답변 등을 할 때 사전 준비한 원고에 지나치게 집착해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지난 3일 전임자인 아베 전 총리를 찾아가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G7에 대해 정상들의 개인적인 인식을 주고받는 자리라며 자기 생각을 말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코로나와 기후변화, 경제, 무역, 중국 관련 문제 등 지구촌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만 소화하고 14일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의에 초청된 한국 대통령이 영국 외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와 기후 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G7과 대등하게 공급망 강화 논의에 참여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외교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